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가 밝고 나서 지금 오늘 이거래일째 장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대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탄력 있게 상방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일제히 다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여전히 분위기가 처져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올해도 사실 뭐 새해만 밝았지 특별하게 미국 시장하고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 시장 간다고 우리도 또 따라가나 이런 기대를 할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마지막 4분기에 좀 그래도 시세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주면서 8만원 부근에서부터 자리를 좀 잡고 있긴 한데, 10만원 간다, 또 뭐 9만원 간다, 열심히 또 떠들어대요. 오르면 더 간다, 내리면 더 빠진다.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데,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역대급 또 좋은 실적을 한번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때 실적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는 뭐 사실 우리가 부정할 게 그렇게 크게 없이 정말 우리나라의 1등 대장 종목인 만큼 그렇게 또 좋은 이미지와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럼 주가가 왜 못 갈까요?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이 주식이 못 가는 데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들을 파헤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하나 또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10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뻗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냥 8만전자에 또 그치고 희망 고문만 잔뜩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 채로 또 시세는 외면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살펴보고 예측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오전장에 시장이 좀 많이 처졌어요. 그래서 많이 처지고 점심시간 막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오나 싶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오늘 일단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체크를 좀 해드릴 텐데, 자, 일단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94원대까지 그래도 꽤나 많이 올랐어요. 환율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추후에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시세들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최근에 1개월 시세를 보시면은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조금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그래도 2%대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다우 0.68%, 나스닥 1.2, S&P 500 0.6%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환율부터 좀 살펴본다면, 환율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가 여러분들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의 시장을 살펴보면서 느낀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시세는 원화의 지나친 약세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4분기 때는 약간 뭔가 모르게 원화의 약세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있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강세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왜? 결과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나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어차피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 그럼 환율이 오르는 거니까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원화의 약세 이유가 아니라 달러의 강세 이유로 인한 환율의 변동을 띠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달러는 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돌고 돌던 그동안의 유동성 축소, 그리고 많은 유동성을 풀고 올해 2022년은 뭐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최소 2차례에서 3차례까지는 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좀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은 또 테이퍼링의 강도를 2022년 새해에 좀 더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긴축을 통해서 금리 인상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값어치가 좀 많이 약했죠. 영향력도 약해지고. 근데 이걸 다시
쪼여서 유동성을 회수해가지고 달러의 값어치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통화의 국가가 결국에 얼마만큼의 경제 성장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렇다 보면은 또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기축 통화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퍼센트 이렇게 또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을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당연히 미국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성장률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국 대비 탄력 있는 성장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국 통화 정책들에 따라, 그리고 앞으로 예고가 된 그런 정책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가와 모든 이런 자산 시장의 시세들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환율 또한 지금 앞으로 테이퍼링과 긴축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예고된 일정과 이벤트를 앞두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는 자연스럽게 약세 흐름, 반대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은 외국계 자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엔 다소 좀 부담스럽고, 막말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반도체를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2%대나 상승이 보여주고 있고, 실적 더 좋고 수급도 더 좋고 매매하기 편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주식 매매해도 지금은 수익도 잘 봐요. 굳이 삼성전자 안 가는 놈을 갖다가 코스피도 어느 정도 상단에 제한된 삼성전자를 후들겨 패가지고 올리면 코스피도 그만큼 높은 밸류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비중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때리면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오면서 반도체의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이렇게 과하게 올라온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담을 좀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할 바에는, 사실 저 같아도 그래요. 굳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를 매매하기보다도 저는 미국 시장에서 그 특정 종목, 특정 섹터만 그냥 매매해도 된다. 미국은 시총 상위가 압도적으로 단독적으로 한 종목만 비중을 강하게 차지하고 있진 않잖아요. 시총 상위 10위 안의 종목들을 보면 그래도 나름 골고루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 460조 원대, 그 밑에 하이닉스 한 6조 97조 원대, 1, 2위만 보더라도 너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당장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때리기에는 뭔가 모르게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 거기다가 환율까지 이런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매수할 이유? 전 없다라고 봐요. 개별적인 모멘텀이 너무나 강해서 글로벌 기업들, 경쟁사들이 삼성전자를 견제해야 될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이슈나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해야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야겠죠. 삼성전자가 단독적으로 실적이 좋고 현재 폴더블 시장 어쩌고 IT 기기들 어쩌고 좋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서도 애플 같이 커가고 있고요. 중국의 기업들도 같이 커가고 있고요. 그 똑같은 삼성전자가 침투해 있는 그 시장을 다른 기업들도 같이 침투해서 거기서 경쟁 구도로 남아있지, 삼성전자가 단독적으로 무언가를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뭔가 지니고 있는 모멘텀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이유도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200~300포인트까지 가가지고 자리 잡기에는 아직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거. 삼성전자라는 주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좋은 점이 더 많고 긍정적인 건 맞지만, 결국에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세가 붙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매수할 때,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호가창에 매수 주문 넣는다라고 하면 어디다 주문 넣으실 거예요? 물론 성격 급하신 분들, 좀 아시는 분들 그냥 바로 사자 해서 78,600원 지금 상황에 그냥 여기다 주문 넣으시겠죠. 근데 보통 어떻게 넣어요? 밑에다가 주문 넣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주가가 오르기 위한 매수를 넣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통상 내리면 사자, 무조건 싸게 사자라고 주문을 넣으시면 결국에 주가가 빠진다라는 소리잖아요. 왜? 주가가 빠졌으니까 사는 거고 빠지니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결국에 하락을 보이는 거잖아요. 가격을 올리면서 사질 않아요. 올리면서 사는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죠. 외국인 수급 들어온다. 와, 최근에 외국인 많이 산다. 좋죠. 오늘 외국인 누가 샀어요? 메릴린치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68만 8천 주 매수합니다. 메릴린치 뭐죠? 초단기적 거래원이에요. 오늘의 삼성전자 수급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신뢰할 수 없는 수급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모르게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고, 외국인들을 포함한 메이저들이 어느 특정 섹터나 특정 방향들을 뭐 이렇게 윤곽이 좀 드러나게끔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핵심적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없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VIP 회원님들께 추천주를 기존에 드렸던 종목 하나만 드리고 따로 안 드렸어요. 오늘 아침 시황에도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애플, 테슬라와 같은 업종 내 대장주들이 뭐 이렇게 급등을 보이긴 했고, 미국 시장도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좀 보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확진자가 또 계속 급증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치명률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또 크게 반응을 하진 않고 있고, 근데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몇 가지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했지만,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관계로 메이저들의 수급 변화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다소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변동성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추천주를 하나 회원님들께 드렸는데, 단타수장 개장 전에 추천주를 드립니다. 여기 밑에 종목은 이제 공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전일에 이은 재추천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만큼 시장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후비고 들어가서 수익을 보려면 볼 수는 있는데, 대세적으로 진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눈에 띄게 잡아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관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침에 이런 전략까지 잡아드립니다. 아침 시황은 우리 회원님들의 주식시장의 일기예보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망을 좀 해보자.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 무리해서 뛰어들지 마라. 개장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오늘 또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럼 방향을 잡을 때 어느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느냐, 이런 걸 봐도 되거든요. 꼭 개장하자마자 뛰어들어서 뭔가 막 하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좀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사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좋은 건 알겠지만 그 좋은 것도 너무 뻔해버리면 주가는 못 가요.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가격 매력 있는 건 맞아요. 카카오 지금 안 사면 안 돼. 카카오 실적 좋아. 누구나 알아요. 성장성 좋아.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아는 거에 대해서는, 뻔한 거에 대해서는 주가가 못 갑니다. 주식시장은 늘 새롭고 신선하고 놀랍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어떤 이벤트와 모멘텀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뭣도 없는 메타버스 테마들이 새로운 신규 테마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초급등을 보여줬던 거고, 근데 카카오 같은 종목이 지금 왜 못 가? 오히려 메타버스로 직접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카카오와 네이버, 하이브 이런 애들 왜 못 가? 뻔하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알고 있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카카오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카카오의 성장성 알고 계시잖아요. 카카오가 매년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라는 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좋대, 뭐 좋대, 다 좋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뭐다? 늘 새롭고 놀랍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단기 급등주, 단기 테마주들. 자, CES 일정을 앞두고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자, 로봇들 많이 움직이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잖아. 최근에 이런 자리 아니면 안 되잖아요. 왜? 일정을 앞두고, 일정을 CES가 개막하기 직전까지 이런 모멘텀 부각받아서 어떻게?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라고 했죠. 이벤트를 앞두고서 미리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로도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에 따른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들이고,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은 로보티즈 100% 돌파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일가 매매가 거래되고 있지만 14%대로 해서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40만 원대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고 있거나 핫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 수익 챙겨가고 있고, 우량주들로도 수익 다 챙겨가고 있고, 웹젠도 9%대 우리가 엊그제 접근해서 어제 수익 챙기고 오늘 잔량 처리하고, 넥슨 GT 16% 이런 식으로 수익을 정말 잘 챙기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뭔가가 일정이 있고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종목, 그죠?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남들이 관심이 없는 실적 종목들, 그런 거는 시장이 빠지고 남들이 버릴 때 주워 담아가지고 더 싸게 사서 수익을 더 터치면 되는 거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대응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로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재작년에 이런 폭등장을 보고서 이런 그림이 또 나와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림 쉽지 않아요. 한 10년 이내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 번 정도 더 나올까 말까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삼성전자를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고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 존중해요.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지만 저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그 기업의 가치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솔직히 몇 분이나 되실까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냥 분석의 과정일 뿐 정말 내가 이 종목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이 기업을 사랑해서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여기에 오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하면 몇 분이나 돼요. 맞아요.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꾸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엇나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마음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죠. 기준만 있다면 그리고 매매를 하실 줄을 알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줄 안다면 그런 마음가짐 필요 없습니다. 모든 주식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위세하이텍, 삼성전자 저한테는 다 그냥 똑같은 종목일 뿐이고 이 종목은 A 종목, 이 종목은 B 종목일 뿐이에요.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까지네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너무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사랑에 빠지는 종목들이 저도 있긴 있는데 너무 종목에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운이 좋게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 이런 데서 너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을 저에게 다 보답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우리 VIP님들이 정말 큰 수익을 지금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도 75% 100% 해서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또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 샀다 하면 다 이렇게 가는 줄 알아요. 진짜 그런 분들을 제가 달래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주식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단가 관리와 이거 코리아 서킷 이런 데서 누가 관심 가져요?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이 종목 이보다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저희는 관심을 갖고 준비하자. 기판밖에 없어.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반도체 중에 얘밖에 없어. 가자 한번 제대로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관심 갔더니 이렇게 남들은 여기서 30-40% 수익 볼 동안 우리는 밑바닥부터 130%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래서 정말 헛된 꿈을 꾸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얼른 꿈 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요. 정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고 좋은 녀석들인 거 알겠고 근데 제가 이 종목들을 어렵게 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가 지금 산업이 어떻고요. 얘네가 재고 현황이 어떻고 지금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어떠면서 DDR5는 시장에 지금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망은 어떠하며 그렇게 열심히 분석해서 그래서 주가가 가냐고. 그래서 돈 벌었냐고요. 그래서 수익 벌었냐고요. 아니잖아요. 못 벌었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바꿀 줄도 알아야죠. 하이닉스로 최근에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물론 많이 계실 거예요.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고 차트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과 그 효율적인 요 자금을 가지고 더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냐라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다 된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부분으로 최대한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라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이 환호할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고 남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좋게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끝으로 또 마무리를 짓기 전에 삼성전자가 당장에 10만 원이 가니 11만 원이 가니 9만 원이 가니 열심히들 떠들어 대시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발 분다고 쉽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면 제가 매일매일 나발 불어드릴게요. 그렇게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개인들이 올릴 수 없는 종목이다 보니 외국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입맛에 맞춰서 이 종목을 매수를 들어올까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베이스가 깔려 있을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2022년 시장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어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자, 새해 전망이 가장 좋은 대형주 딱 3개만 공개해가지고 이 영상에서 LG 계열사들을 특히
특히나 너무나 저렴하다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또 추천을 드렸더니 오늘 LG 계열사들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쁘진 않죠. LG이노텍은 오히려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나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얘기해서 이렇게 맞췄다, 뭐 맞아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아니 주식시장에 늘 있는 속성에 대해서만 전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냅다 사, 냅다 팔아. 밀리면 또 그냥 손절. 뭐 이게 전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VIP방에 오셔서 저랑 같이 2022년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10만 이벤트는 이 뭐 VIP 가입에 관련된 이벤트 말고 별도로 제가 좋은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공지를 따로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VIP는 여러분들 VIP방 오실 분들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30일에 44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정말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뭔가 취미생활 하시는데도 레슨 받고 하시는데 최소한 이 정도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꿈을 새롭게 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 최소한의 투자는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아깝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많고 이 종목들 제가 코리아 서킷 100% 이상 나타낸 것처럼 저는 2022년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에 100%짜리 이상 최소 3자릿수 이상의 종목을 3개에서 5개까지는 보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종목들로다가 관리해드리고 리딩을 도와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30일에 44만원 저는 뭐 긴 시간 뭐 몇 개월짜리 막 뭐 1년 뭐 6개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해요. 오셔서 직접 체험하시고 느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 돈 벌어서 연장하시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래서 긴 거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죄송하지만 몇백만 원 들여서 몇백만 원이라도 버나요? 가입 비용도 못 뽑는 회사를 선택하셔가지고 찔찔대고 환불해달라고 애먹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부담 없이 오셔서 그 이상의 것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내던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메이저들이 지금 한 달 내내 하루도 빼먹지 않고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이 있는데 시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종목 저는 지금 회원님들께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세 크게 안 나왔으니까 꼭 오셔서 탑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